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셀토스 풀체인지의 주행 느낌이 얼마나 좋아졌냐, 얼마나 달라졌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주행 느낌도 많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티비 한승훈입니다. 오늘 드디어 셀토스 풀체인지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나름 금액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천만 원대 차를 사려고 생각을 하면 가솔린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연비를 위해 좀 더 뭔가 가성비 있게 차를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보통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가 가성비라는 단어가 안 맞거든요. 그 이유가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 시그니처나 X라인 같은 걸 선택하게 되면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연비가 잘 나온다고 한들 가성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금액대적인 차이가 많이 나요. 게다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93마력의 출력으로 나름 전 구간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1.6 자연흡기에 전기 모터가 합산이 되다 보니까 출력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1.6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기반의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소렌토, 카니발 이런 모델들은 230마력대로 출력이 낮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셀토스에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거는 수치상 재원이에요. 주행을 하면서 실제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연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게다가 변속기도 다르죠. 1.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요. 이 8단 자동 변속기는 어떤 차에 들어가도 되게 잘 어울리는 변속기고 반응이 나쁘지가 않아요. 연비도 좋고 반응도 좋고 주행 느낌도 나쁘지 않은 그런 밸런스를 가진 8단 자동 변속기고,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6단 DCT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들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지 6단 DCT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이런 1.6 터보 하이브리드, 여기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이 밑에 1.6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자연흡기 기준이에요. 코나도 그렇고 아반떼 역시도 6단 DCT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셀토스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공식 연비가 19.5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실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20km는 무난하게 넘긴다는 얘기고요. 얘는 지금 19인치예요. 우리가 휠 인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빌트인 캠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연비가 조금 떨어져요. 왜냐?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나 배터리를 어느 정도 전력을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율성 면에서 조금 떨어져서 빌트인 캠이 들어가면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지거든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19인치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가 17.8이 나와요. 그러면은 19.5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연비이긴 하지만 차급을 생각을 했을 때는 실연비는 요거보다 좀 더 잘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6인치로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12.5입니다. 물론 19인치까지 휠이 커진다면은 11.6으로 연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뭐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한 10 중반 정도의 연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4륜 구동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연비가 이제 11까지 좀 떨어지긴 해요. 차가 확실히 많이 커졌어요. 디자인도 예전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세련되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좀 들었다면은, 지금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렌토나 텔로라이드 같은 SUV 느낌들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셀토스랑 경쟁하는 모델이 뭐예요? 현대 코나가 있잖아요. 코나랑 플랫폼이 똑같거든요. 똑같이 3세대 플랫폼으로 넘어왔는데 차 크기가 더 커졌어요. 보통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신형으로 넘어와도 이 전에 나왔었던 모델과 휠 베이스나 전장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진짜 이를 갈고 나와서, 일단 코나보다는 비싸면 안 되고 셀토스가 코나보다 상품성이 더 좋아야 돼 라는 목적이었는지 차 크기가 코나보다 더 큽니다.
전장 같은 경우에는 8cm 정도가 더 길고요. 휠 베이스는 3cm가 더 넓어요. 그래서 2열 공간, 그 다음에 트렁크 역시도 훨씬 더 커졌어요. 약간 소형 SUV급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가 맞고, 정확히 이제 스포티지랑 비교한다면 스포티지랑은 급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왜냐면 스포티지는 숏바디랑 롱바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롱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진짜 소형 SUV랑은 확실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활 패턴에 맞는 차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저번에도 저희가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긴 한데, X라인이나 시그니처 차이를 조금 더 잠깐 보여드릴게요. X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 블랙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엠블럼도 블랙, 그릴, 그 다음에 이런 가니쉬, 스키드 플레이트도 약간 디자인이 달라지죠. 휠아치 클래딩도 사이드 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 요 라인들이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약간 다크 크롬으로 들어가는 게 X라인이죠. 자, 반대로 시그니처, 노블레스, 트렌디 트림, 밑에 트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도 다르고요. 엠블럼도 이렇게 실버로 들어갑니다. 약간 이 그릴 중간에 있는 들어가는 거는 비슷해 보여요. 여기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휠아치 클래딩도 이렇게 보면 무광 플라스틱으로 들어가고, 휠도 블랙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투톤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차는 그냥 보시면 이렇게 그냥 도장면과 똑같은 약간 검정색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아이스버그 그린이라는 컬러거든요. 자세히 보면 사이드 미러 요 밑에, 여기 약간 플로팅 사이드 미러처럼 요 밑에 차체색과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 이게 도장면과 동일한 컬러로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게 X라인을 선택하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도장면과 똑같은 색이 아니라 이렇게 다크크롬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실버, 다크크롬, 게다가 요 사이드 쪽 밑에 스키드 플레이트도 보시면 이렇게 컬러가 다릅니다. 다를 뿐만이 아니라 이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여기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X라인이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 돈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X라인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차가 예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리고 뒷범퍼 디자인도 달라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게 X라인이고 이게 그냥 일반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지금 보면은 후진등의 위치도 보시는 것처럼 조금 위치가 달라졌어요. X라인은 중간에 있는데 시그니처는 이렇게 좌우 요 양쪽으로 이 위치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크롬 몰딩이나 이런 것만 다르는 게 아니라 범퍼 디자인도 조금 다른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셀토스 풀체인지의 주행 느낌이 얼마나 좋아졌냐, 얼마나 달라졌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가격이 어쨌든 200만 원이 올라가고 풀옵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300~400만 원 정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주행 느낌도 많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죠. 이전의 셀토스는 가성비 있게 타는 차지 뭔가 주행 느낌이 고급스럽고 실내가 엄청 넓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풀체인지 셀토스를 지금 타고 한 10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딱 첫 느낌이 차가 좀 묵직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에 따라서 진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소형 SUV를 안 타보고 그냥 준준형이라든지 소렌토라든지 이런 차들을 많이 타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딱 타자마자 야, 차가 왜 이렇게 도로 위에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드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소형 SUV의 기준들이 약간 노면의 잔진동을 막 다 걸러주는 게 아니라 이런 노면이 안 좋은 이런 거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통통통통통통통 막 튀는 이런 느낌들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 되게 차가 가볍고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그립력을 잃어서 막 휘청휘청 한다는 이런 느낌을 든다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풀체인지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셀토스처럼 막 엄청 가볍고 통통 튀는 그런 느낌들까지는 아니에요. 많이 개선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가 하이드로 부싱이 추가가 돼요. 이 하이드로 부싱이 뭐냐면 그 멤버 쪽에 이렇게 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때 추가된 건데 약간 잔진동 같은 거 좀 잡아주거나 이런 노면이 안 좋은 곳 때 약간 차의 그 자세를 잡아주는 거를 이런 하이드로 부싱이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지금 이 셀토스를 탈 때도 막 엄청 부드럽고 막 엄청 승차감이 좋다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드네. 막 소형 SUV의 그런 가벼운 느낌까지는 안 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풍절음. 지금 이 셀토스 자체가 이전보다 되게
이게 약간 박시한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좀 약간 쿠페처럼 혹은 이렇게 약간 좀 슬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셀토스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모나게 각이 많이 져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풍절이 실내로 많이 돌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유리도 좀 두꺼워지고 이 웨더 스트립에 있는 그 고무 몰딩도 두툼해지면서 풍절음이 확실히 조용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가 노래를 틀지 않고 그냥 주행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조용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만약에 노래를 틀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조용해졌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겠죠. 물론 차급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들은 느껴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밑에서 올라오는 노면의 소음들이 있어요. 이게 소형 SUV들이 밑에 하부에 뭐 코팅을 한다든지 언더커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노면의 소음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이 셀토스 풀체인지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드로 부싱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유리도 두툼해져서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좀 부드러워지고 조용해졌는데, 미세하게 느껴지는 그 노면 소음들이 좀 올라오거든요. 스포티지 승차감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하고 좀 기대를 해봤는데 급 차이는 납니다. 그러니까 스포티지급 정도는 아니에요. 전반적인 주행 느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지기는 했지만, 하부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은 스포티지가 확실히 조용해요. 셀토스는 이런 급 차이를 확실히 두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블랙 헤드라이닝 들어가면서 확실히 고급스러워졌고, 스티어링 휠 일제로 이어져 있는 이 디스플레이, 이전에는 CCNC조차도 안 들어갔었어요. 옵션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냥 플로팅 타입의 그 반사판으로 들어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옵션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지금 셀토스 풀체인지는 이렇게 유리에 비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정보들도 요 차선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차가 이동하는, 앞에 있는 차를 인식을 해서 이동하는 이런 모션들도 되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요.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싹 다 빠졌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립 강제형 스티어링 휠, 차로 유지 보조 2 이것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빌트인 캠 2 플러스 같은 편의 장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딱 실내 타자마자 드는 생각은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센터 쪽에도 원래는 여기에 이제 기아가 있어야 되는데 칼럼식 기아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여기다 수납함으로 바뀌었죠.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중간에 하나 있지만, 다른 그냥 물건 같은 것도 수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컵홀더가 있기는 한데, 이 컵홀더도 이렇게 플립을 이제 접어 놓으면 넓게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실내가 넓어 보이고, 앰비언트 무드등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들어가잖아요. 이 앰비언트 무드등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공조기가 이 중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사용하는 거는 좀 불편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막 내가 우리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처럼 좀 바로바로 직관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면 돼요. 한 하루 이틀 정도만 타잖아요. 익숙해집니다. 저는 보통 23.5도로 한 다음에 오토로 맞춰놔요. 온도 조절하는 레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 버튼을 굳이 누를 필요가 없어요. 온도는 여기서 조절하면 되고, 바람 세기는 여기서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심플해지면서 대시보드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고, 1차형 디스플레이가 이 뒤쪽으로 가면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 거죠. 사용을 많이 하는 버튼들은 실제로 이렇게 버튼으로 따로 빼놓은 것도 신의 한 수고요. 열선 통풍 시트도 많이 쓰잖아요. 열선 통풍 시트는 여기에 따로 빠져 있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주행 느낌 자체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추월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도 소형 SUV들 이 추월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막 답답하고, 내가 추월하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차선도 나쁜 맘 먹어서 같이 속도 올리면은 추월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바로바로 응답을 하면서도 차가 이렇게 나가주는, 힘있게 이제 반응을 해주는 이런 느낌들도 기존 소형 SUV, 그러니까 이전 셀토스에서 느끼지 못했던 약간 좀 파워풀한 주행 느낌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8단 자동 변속기를 자꾸 이제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비의 효율도 정말 잘 나오고, 주행을 했을 때 변속되는 느낌 없이 되게 부드럽게 변속이 됩니다. 8단 단수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변속을 하는 그 타이밍 자체를 되게 짧게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을 했을 때 변속하는지 느낌도 안 나고, 변속을 금방 또 높은 단수까지 올리니까 효율성도 더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차 움직임이 한결 더 계속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심지어 지금 이 차는 이 X라인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도 3포크 스포티한 휠이 들어가고, 드라이브 모드가 요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 스포츠, 준준형, 뭐 소형 이런 SUV들은
이 드라이브 모드에 대한 변화가 막 뚜렷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출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막 출력이 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밟아도 그거고 안 밟아도 똑같고 RPM만 올라가고 반응은 없고 차는 안 나가고 막 이런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모드 바꿨을 때 차가 스포티하게 나가줍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만약에 노멀이나 에코로 두잖아요. 그러면 멀미가 안 날 정도로 차가 되게 부드럽게 반응을 해요. 이 멀미 난다는 거는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 악셀 페달링을 계속 뗐다 밟았다 이러면 뒤에 있는 2열을 타는 사람이 멀미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뒤에 지금 저희 팀장이 타고 있는데 멀미가 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품을 안 하거든요. 하품을 하면 멀미가 나는데 멀미가 나지 않고 되게 나름 주행 느낌이 부드럽다. 운전하는 운전자도 느낄 수 있고, 옆에 있는 문찬이도 어때? 멀미 생각보다 안 나지 않아? 엄청 안 나요. 그냥 이게 차 자체 주행 느낌이 되게 좀 부드러워요. 소형 SUV가 원래 2열 공간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차잖아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타는 차, 공간도 주고 좁은 차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소형 SUV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2열이 되게 진짜 쾌적합니다. EV3 내연기관을 타는 느낌이에요. 헤드룸이나 레그룸 이런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EV3도 되게 뭐 소형차 치고는 널널하거든요. 근데 이 차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EV3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트 포지션이 완전 다릅니다. EV3는 특히 이 바닥 쪽이 되게 전기차다 보니까 높이 올라와서 허벅지가 2열에 앉아있으면 되게 뜨거든요. 셀토스는 지금 보면 바닥이 되게 깊게 파여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정자세로 딱 앉아있어도 제 허벅지가 뜨지 않아요. 바닥에 정확하게 제 발이 내려가고, 심지어 1열 시트도 지금 보면은 여기 밑에 제 발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2열에 앉아 있었을 때 정자세로 앉아 있어도 뭐 전혀 불편함 없는 그런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괜찮고, 또 지금 놀랬던 게 생각보다 이게 리클라이닝이 범위가 되게 넓어요. 약간 앞으로 올릴 수도 있고 뒤로 완전 내려버리면은 이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소형 SUV에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제 발까지 앞으로 살짝 뻗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딱 가면은 장거리를 가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갈 수 있지 않나. 근데 물론 승차감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게 소형 SUV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고속에서 좀 통통 튀는 것도 있고, 이게 1열보다 2열이 지금 더 심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뭐 도로 잔진동도 좀 많이 올라오고, 노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2열에서는 확실히 좀 더 많이 느껴지고, 그거는 이제 차급을 감안해야 되니까요. 이 차가 뭐 그렇게 고급차나 뭐 중형, 대형 이런 SUV는 아니니까, 코나랑 비교했을 때 2열 뒷자리는 되게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차를 2열에 성인이 탑승했을 때 패밀리카로도 활용할 수 있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솔린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가솔린을 추천을 드려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셀토스는 이전에도 인기가 많았었던 이유는 저렴한 금액대예요. 처음 시작 가격이 2,000 초반, 2,100에서 2,200 뭐 이렇게 트렌디가 판매를 하다 보니까, 또 심지어 예전에는 물론 뭐 선택을 많이 안 하긴 했지만 2.0 자연흡기 거기에 이제 100만 원 더 주면 1.6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가솔린 엔진 라인업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작 가격은 2,000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조금 넣더라도 2,000 중반, 3,000만 원은 넘지 않는 선에서 대부분 셀토스를 출고를 했는데, 지금은 1.6 자연흡기와 1.6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1.6 가솔린만 해도 2,477만 원이에요. 2,400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트렌디 트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간 트림인 프레티지로 간다. 그럼 2,800으로 바로 2,000 후반으로 올라가요. 여기에 옵션을 뭐 스타일, 컴포트 뭐 넣어야 될 거 진짜 많거든요. 이런 거 다 넣는 순간 3,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렇다고 옵션을 안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 트림으로 옵션 어느 정도 넣어도 2,000만 원 후반, 3,000만 원 초반에 셀토스 풀체인지를 산다. 그러면 진짜 가성비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연비나 가성비, 그다음에 유지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비가 얼마나 나오냐? 지금 가솔린 모델이거든요. 심지어 이 차는 19인치 가장 큰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4륜 구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실연비가 14.7이 찍혀요. 가속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걸 감안을 한다면, 물론 고속도로인 걸 또 감안을 해야 돼요. 도심에 가면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지겠죠. 그래도 12에서 13 정도는 무난하게 연비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버튼 뭐 하나 있어요. 터레인 모드가 하나 더 있죠. 이 터레인 모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얘가 4륜이라는 거예요. 4륜 구동이면 공식 연비가 리터당 11km예요. 근데 지금 14.8이 찍힌다는 거는 생각보다 가솔린 연비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4륜 구동은 가솔린밖에 선택이 안 돼요. 하이브리드는 4륜 구동이 안 들어갑니다.
원래 우리가 하이브리드에 뒷바퀴 쪽에 이제 모터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방식의 하이브리드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갔거든요. 분명히 테스트를 하고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도 하이브리드가 옵션을 많이 집어넣으면 4,10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에 4륜 구동 새로운 방식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4,100이 아니라 4,200까지 또 금액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가솔린도 4륜 구동을 선택을 하면 198만 원이 추가가 되거든요.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식에 4륜 구동이 집어넣으면 한 200만 원은 무조건 넘을 거란 말이야. 4천 중반으로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랑 딱 겹칩니다. 그러면 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지 셀토스 누가 사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요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솔린도 지금 4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4륜을 선택하면 어떤 게 좋냐, 4륜이면 단순히 그냥 눈 왔을 때 미끄러지지 않는 용도, 그냥 이런 용도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물론 눈길에서 좀 더 주행이 쉬운 것도 맞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솔린의 4륜을 선택하게 되면은 뒤쪽 후륜에 2열에 멀티링크로 서스펜션이 바뀝니다. 원래는 그냥 기본 토션빔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2열 승차감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요. 계속 그냥 노면 산지도 같은 거 올라오고 큰 충격 같은 거 다 들어오고 이런 좀 2열 승차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4륜 구동을 선택하는 순간 멀티링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승차감이 좀 더 편해지겠죠. 2열에 내가 만약에 아이들을 많이 태우고 탑승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4륜 구동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98만 원이 절대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 뒤쪽에 멀티링크도 들어가고 전체적인 주행 느낌 자체도 한결 더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기본은 전륜이에요. 악셀 밟았을 때 앞쪽 바퀴부터 반응을 하면서 튀어나가서 전륜 느낌이 많이 나기는 하지만 고속이나 악셀을 급하게 밟아도 팍팍 튀어나가거나 튀는 느낌이 아닌 네 바퀴가 부드럽게 눌리면서 나가는 좀 더 부드러운 주행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타려면 요 4륜 구동은 어느 정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오래 타보면서 느낀 생각은 전반적인 시야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운전이 어렵지 않아요. 셀토스를 이제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차가 커진 게 장점으로도 느끼지만 단점으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차가 많이 커진 건 맞는데 이것도 공간을 막 디자인을 늘려놔서 막 엄청 실내 공간이 넓은 거지 커진 건 맞지만 막 부담스러운 정도의 크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 거를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게 박스하게 끊기잖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오히려 운전석 지금 시트가 위로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시야가 되게 개방적이요. 이전에 셀토스 같은 경우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약간의 사각지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시트 포션도 위로 올라오고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서 되게 좀 편하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깨알 같은 팁이지만 차도 지금 보시면 이게 스파이더맨 그림이 그려져 있죠. 스파이더맨 테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테마로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미, 차도 지금 보면은 스파이더맨 테마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런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게 바이브로 시프트 지금 노래를 킨 거거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영상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이브로 시트 좋아요. 밑에서 올려오는 쿵쿵 약간 4D 느낌이 나는 그런 시트의 울림이라든지 이게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기아가 이 스피커가 막 이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만 카둥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독일 차이도 들어가니까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이게 브랜드마다 스피커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게 다 다른데 기아가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4D가 느껴지려면 지금 밑에 이 허벅지 시트랑 요 엉덩이 부분이랑 등 있는 부분은 이렇게 울리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제 4D 시스템에 에스컬레이드나 뭐 S클래스나 이런 차들은 이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헤드레스트에서도 소리를 좀 더 직관적으로 4D 느낌이 나게 울립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이 밑에서 머금고 놀고 있는 느낌이고 이 위에는 그냥 약간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질감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이 시트가 쿵쿵쿵 쳐주는 건 좋은데 밸런스가 잘 안 맞잖아요. 이거 그냥 놔두면 사람들에 따라서 소비자들에 따라서 안마 시트처럼 그냥 진동만 느껴서 좀 별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너무 계속 쿵쿵쿵쿵쿵쿵 치기만 하는 느낌이라 괜히 막 마사지 시트처럼 막 피로감이 든다? 이런 느낌도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아까 지금 고속도로에 타면서 제가 2열 승차감 이런 거 고주성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와인딩 코스 비스무리한 곳과 일반 시내도로 좀 달리다 보니까 승차감이
2열이 많이 통통 튀긴 합니다. 역시 항상 느끼는 게 현대 기아는 차급을 뛰어넘진 않는다, 거짓말을 안 한다,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2열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간이 넓어졌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면서 헤드룸의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옵션 구성을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욕심내지 않는다면은 이 셀토스 풀체인지 옵션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 한 2,000 후반에서 3,000 초반이면 사요. 그러면 또 이제 이 가격이면은 셀토스 풀체인지가 또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하이브리드로 뭐 4천대 넘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초반의 금액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간이 진짜로 굉장히 넓어요. 특히나 전 좋은 점은 이 2열 시트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시야가 되게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뒤에 답답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소형 SUV, 셀토스급 정도 되는 차들은 차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2열에 타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레드룸이나 헤드룸 공간과 별개로 밖으로 보여주는 이 시야도 되게 답답하고 제한적인 느낌들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 셀토스 풀체인지는 감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경쟁 모델들 다 비교했을 때도 시야가 되게 좋고 공간도 진짜 넓다. 4인 가족으로 기준했을 때는 공간이 좁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엄청 넓잖아요. 단 아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2열 승차감이 도심으로 왔을 때는 계속 통통통통 튀는 게 있어요. 이게 스포티지 기준으로 했을 때 스포티지는 승차감이 되게 좀 안정적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런 잔진동을 잡아주면서도 차가 움직임 없이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느낌들이 되게 밸런스가 좋아요. 근데 소형 SUV들은 아무래도 이런 좀 원가 절감이라든지 하부의 이런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덜어내다 보니까 특유의 그런 좀 가벼움, 소리들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이 셀토스 풀체인지도 어느 정도 이 풍절음이나 이 밖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조금 잡았더라도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승차감들은 스포티지랑 차이가 있기는 있다. 그러나 이번 셀토스 풀체인지는 2열 공간 넓어진 게 핵심이다. 확실히 승차감이 이제 1열 운전을 제가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1열이 더 훨씬 좋긴 하네요. 잔진동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이 1열에 탔을 땐 전혀 불쾌한 느낌 없이 되게 부드럽고 지금 운전을 하니까 핸들링도 되게 경쾌한 세팅이에요. 차가 오히려 이거 진짜 젊은 분들이 운전하고 다니기에는 되게 좋은 세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출력이 어쨌든 193마력이 나오니까 토크도 되게 저 RPM에서부터 쭉쭉 나와버리니까 에코 모드에서도 가속을 딱 하면은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럼 굳이 돈을 400만 원 가량을 더 주고 하이브리드를 가는 것보단 저는 차라리 그 400만 원치 내가 원하는 옵션을 더 넣어서 가솔린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는 1열에서 탔을 때랑 2열에서 탔을 때랑 확실히 느낌 자체가 달라요. 차를 선택할 때 타보셔야 돼요. 그래서 1열에 탔을 때 느낌, 2열에 탔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저는 진짜로 이 셀토스 풀체인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팀장님이 이 공간이 허벅지가 안 떠서 좋다고 했잖아요. 2열 공간이 똑같아요. EV3나 EV4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가 조금 뜹니다. 밑에 바닥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리가 떠서 허벅지가 좀 뜨는 느낌? 정자세로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셀토스 풀체인지는 등받이 각도도 많이 눕혀지고 허벅지도 안 뜨고 레그룸 공간도 여유가 있고 되게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진짜 이 공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차급을 뛰어넘을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도 좀 차이죠. 2열 같은 경우에는 요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 1열에는 이렇게 메시 타입으로 되어 있고 옷걸이형으로 이렇게 걸 수 있는 거 가방이나 옷 같은 것도 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엔 그거예요. 비싸진 만큼 좋아졌냐? 좋아졌습니다. 진짜 차 좋아졌어요. 아마 선택은 소비자분들이 하겠죠. 금액이 많이 올랐다라고 느껴지면 결국 안 팔릴 거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팔릴 것 같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가솔린으로 사라. 그리고 저 바이브로 시트 이거 되게 혁신적이고 그룹사 최초로 들어간 거니까 이걸 무조건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바이브로 시트를 선택하려면 시그니처나 X라인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이 바이브로 시트가 있으면 좋기는 한데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은 좀 아쉽죠. 이 컴포트 옵션 없으면 2열의 선풍구가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이 좀 어느 정도 간소화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항상 볼 때마다. 솔직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열 송풍구를 옵션으로 빼는 거는 진짜 좀 아쉽긴 하죠. 그렇죠. 지금 옵션을 나누는 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결국 분노를 하는 게 내가 X라인이라는 최상위 트림을 샀는데도 2열 송풍구가 없다는 거는 이건 사실 납득하기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기아가 이번에 EV 전기차들 가격을 다 인하를 했잖아요. 이런 옵션들도 되게 좀 간소화하고
좀 넣어줄 만한 것들은 이제 그냥 좀 시원시원하게 좀 구분 없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셀토스 풀체인지 가솔린 시승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비싸다는 그런 가격에 대한 걱정을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더 내릴 수가 있고요. 190마력이 넘기 때문에 여유로운 출력, 그 다음에 8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은 거의 뭐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죠.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소형 SUV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나름 주행 느낌도 나쁘지 않았고요. 가솔린이기 때문에 연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15에서 14까지 무난하게 연비가 또 나와줍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탔을 때 느껴지는 그 주행 느낌도 생각보다 부드럽고 편했고요. 물론 소형 SUV의 그 특유의 좀 가볍고 노면 소음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오나 이게 기존에 있었던 셀토스와 비교한다면 거의 뭐 두세 배 정도 상품성이 더 좋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실제로 타보시면 옵션, 공간, 출력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게 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꼭 3천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셀토스 풀체인지를 선택을 한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하이브리드보다는 일단 가솔린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 올라가고 바로 다음에 하이브리드 단독으로 영상 또 올라가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셀토스 하이브리드로 가보도록 하죠.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